두 분 다 무사하시고 또 병원 측에서 잘 대처를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네요. 조배숙 대표님 모든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가 입춘이었는데도 입춘 날씨 치고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기록상 두 번째로 추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봄은 옵니다. 그 입춘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어제 밤늦게 뜻밖의 뉴스가 날라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방남한다는 소식입니다. 김영남 위원장의 방남은 북한 헌법상 국가 수반이자 정상외교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평창올림픽으로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신호탄을 평창올림픽에서 쏘아 올려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원전자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특사 교환을 제안하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이루어놓았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다시 찾자고 제안하십시오. 또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 올림픽 정상외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16일 동안 평화를 지킨다면 어쩌면 평화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올림픽에 깃든 평화의 정신이 평창올림픽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아무리 거세도 봄은 옵니다. 평화보다 더 위대한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바른정당의 통합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로 가고자 하시니 한 말씀 드리면 과거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헌법기관인 비례의원들을 당의 자산이라면서 볼모로 잡는 인질극 정치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불성사납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미래가 정당명으로 쓰인 사례는 과거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만든 한국미래연합이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가 탈당해서 만든 미래희망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우농객 지만원 씨가 만든 시스템 미래당도 있고 우익 민족주의 정당인 한반도 미래연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미래가 들어간 정당 당명은 죄다 극우 보수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자유한국당 계열입니다. 당명에서부터 자유한국당 이중대를 자임하고 계시지 않는 건지 심히 우렵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가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새정치처럼 뜬구름 잡는 미래만 구호로 남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내일 우리는 민주평화당을 창당합니다. 오늘이 창당준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비생산적인 양당 체계를 생산적인 다당제로 바꾸는 정당, 민주, 평화, 민생 개혁의 깃발로 집권을 할 정당,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도록 만들 정당. 우리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내일 우리가 만들려던 진짜 정당이 탄생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동지 여러분과 저희들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민주평화당의 창당에 준비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부 결정권 정당이 된 만큼 선도 정당으로서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전진합시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탈당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탈당을 하실 분들 명단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지원,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는 이제 이미 하셨고요. 네. 장병환, 정동영, 정인화, 조배수, 천정배, 최경환, 황주봉, 이상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잘못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15분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이상돈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은 지금 비례대표이고 또 안철수 대표가 출당을 거부해서 아쉽게도 오늘은 첫 단계를 못 내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먼저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네, 그렇죠. 마음으로는 이미 탈당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그 왼쪽부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의 당명과 또 색깔과 로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 된다. 민평, 민생이 평안한 정당이다. 민화, 남북화합, 또 지역화합, 세대화합을 통한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리고 녹색은 희망, 평화, 조화, 상생 이런 걸 뜻하는 그런 색깔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로고를 보시면 지금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형상입니다. 이 비둘기가 지금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구군이 비상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2개의 날개 중에 오렌지색 날개는 촛불을 의미합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민주개혁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고 2 날개 중에 녹색 날개는 새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민생을 의미합니다. 이 로고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평화당의 정신을 너무 잘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창당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창당대회 고지도 했지만 오늘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는 민주개혁 양과 민생평화군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대한 청첩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아마 여러분께 그런 공지가 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데 중매를 누가 했어요? 중매를 이용주 의원이 한 것 같은데? 중매를 그 민평이라고 이 민주개혁군의 오빠이고 또 민생평화 민주개혁량의 오빠이고 민생평화군의 친구인 민평군이 준비를 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름이 되겠는데. 네, 직접 홍경을 어제 신천세가 잠깐만 카메라 보겠습니다.
전 안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영하 10도인데 21층 옥상 헬리콥터장으로 질서 정연하게 이동시켜서 그 추위에 헬리콥터 바람까지 1시간 10분간 맞고 오는 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전부 갖춰줘야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 소도시에서 또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화재가 났으면은 시설도 훈련도 특히 소방관이 없어가지고 완전한 제2의 제천, 제3의 밀양 사건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약 29만 개의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해가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방랑을 합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방랑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추선으로 북미 세컨드 회담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서 더 좋은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길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서 2000년 4월 8일 북한 송호경 특사와 저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문에 의거하면은 남북정상이 상봉하고 회담을 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의심을 했지만 상봉은 김정일과 하고 회담은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북한 측에 아무리 따졌지만은 확답을 주지 않아서 그대로 제가 서명하고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이 백화원 초대서로 와서 제가 이곳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두 번째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유일하게 김영남 위원장에게는 닝자를 붙이고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진짜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3차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봤는데 엄청나게 북한 사람 같지 않은 오히려 남한보다도 더 소프트한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그 개념이 아니고 참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도 성공해야 되지만 특히 북미 간 세컨 회담이 꼭 성공되기를 기원해 가지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당이 19석으로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는 나는 국민의당입니다. 민주평화당이 19석으로 개혁 입법에 148석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숨겨놓은 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민주평화당은 20석이고 실제로 149대 147이 된다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보도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성희 의원님. 예, 지난 그 대선 이후에 이제 9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정치 질서의 변화가 일단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의 그 돌발적인 행보로 소중했던 연말 금년 연초가 큰 풍파가 일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균형의 정치 상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지원 대표님 그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소위 보수, 소위 진보로 정치 세력을 구분한다면은 보수 대 진보가 반반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균형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 될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절충을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복원하고 촛불 시민혁명의 여망을 담아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짜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의 기치를 들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당들과의 협력과 노력을 기대하고 또 촉구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동안 재판들에 고생하신 김성화 전 의원님께서 민주평화호에 승선하셨습니다. 오늘 위로드리고 환영도 할 겸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그럼 오른쪽에서 김정기 의원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아마 마지막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통합은 없다고 약속했던 안철수 대표가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수구보수 야합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당내 혼란 이후 지난 두세 달을 되돌아보면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수구보수 야합 세력이 미래당으로 당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매우 착잡합니다. 국민의당으로 출발을 했다가 어느 날 날벼락같이 미래당 소속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 코미디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제가 법적으로는 미래당 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태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배신자 안철수 대표 때문에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대로 억지 춘향격으로 끌려가야 하는 것인가? 봉건 시대 때나 볼 수 있었던 강제 시집 보내기 아닙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신세가 된 우리 비례대표들은 야욕에 사로잡힌 안철수 대표의 꼭두가시 노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정치인은 소신과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치와 철학, 노선, 소신이 전혀 다른 안철수 대표에게 골목,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을 억지로
미래당으로 끌고 가려는 사태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미래당을 하려면 노선이 같은 수구 보수 인사들끼리 하십시오. 그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유승민 대표에게 재차 묻고 또 강력히 요구합니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에 맞지 않는 저희 비례대표들을 인질 질질 끌고 가듯이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수구 보수 정치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열한 정치 하지 마십시오. 가치와 노선, 철학이 다른 사람들의 족쇄를 당장 풀어주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민주평화당을 응원하는 함성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대기를 선택한 국민의당에선 탈당 사태가 이어지는 반면에 민주평화당에선 입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쇠를 녹이듯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를 모아 한 줌도 안 되는 수구보수 야합 세력을 반드시 제압해 나갑시다. 돌모로 잡혀있는 우리 비례대표들은 설사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정치적 가치와 철학, 노선은 민주평화당에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역할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신 있게 당당하게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평화당의 첫 번째 당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평화를 기치로 한 우리 민주평화당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발언을 조배숙 대표가 하셨고 또 박지원 전 대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원산의 갈마 비행장은 군사 비행장입니다. 한국 국적기, 우리의 국적기 아시아나 항공이 선수단을 태우고 스키 선수를 태우고 갈마 비행장에 착륙했고 이륙했습니다. 그 갈마 비행장은 일제의 항공대 비행장이었고 그리고 군대 가시면 원산 폭격 다 해보셨겠지만 그 원산 폭격이 갈마 비행장 폭격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사일 기지 비행장입니다. 미사일 기지 비행장을 공개한다는 것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그걸 통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김영남 국가수반을 평창에 보낸 것은 하나는 평창올림픽의 성사를 기원한다는 뜻이요, 두 번째는 축하사절로 오는 대표단으로 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어떤 수준에서의 접촉과 대화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김영남 위원장과 회담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15 5주년 민간 행사에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갔을 때 6월 16일 저녁 모란봉 악단 참관에 앞서서 김영남 위원장과 약 40분간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꽉 막혀있던 남북대화를 제2의 6.15 시대로 열어가자는 얘기와 함께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은 굉장히 상대방의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고, 그때 70대 후반의 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대화 말미에 저에게 축하합니다 고 말을 건네면서 내일 장군님께서 특사를
만나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국가 수반이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 핵심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 간의 실질적이고 깊숙한 대화와 더불어서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전략과 그리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평화당이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부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잘 준비해서 평창에서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가 평화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의원님들 오늘로서 2년여간의 국민의당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돌이켜보면은 2년여 전 창당 이후 그해 4월 총선까지 국민의당은 참으로 많은 국민적 기대를 받았고 또 총선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국민들이 그동안의 기득권, 패권, 극한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서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상생을 열어갈 수 있는 다당제 합의적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까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못 미칠 정도가 아닙니다. 당을 만든 이후에 어떤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내세웠던 추상적인 몇 가지 구호성 약속에서 그 콘텐츠 내용을 전혀 발전시켜가지 못했고 또 치열한 실천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그 많은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의식과 역량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이죠? 아직도 잘 안 되거든요. 민주평화당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민주평화당은 지난 2년여간의 국민의당이 그 성과와 또 그 한계를 치열하게 반성해서 성찰해서 이제는 정말 선명하고 믿음직한 가치와 노선이 분명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한 5가지를 잘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쭉 열거만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민주평화당은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촛불국민혁명의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민주평화당은 수구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막고 전체 개혁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 세력의 연합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여러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민주당에게는 수구 세력의 반개혁 야합을 돌파할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민주평화당은 무엇보다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반드시 통일해서 정치개혁을 선도하고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민주평화당은 민생을 앞에 썼습니까? 민생평화, 민주개혁 등 우리나라의 오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장서면서도 성평등, 공동체 보건, 생태위기 해결 이런 등등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민주평화당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평화 개혁의 성지, 호남의 지역 기반을 튼튼히 닦아서 민생, 민주, 평화, 지역 평등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선도 정당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박준영 의원님. 오늘 우리 민주평화당을 시작하는 우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모두가 마음이 참 착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왜 출범하게 됐으며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마음가짐들은 다 잘 우리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우리 민주평화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겸손한 자세로 정말 정치가 왜 있는가, 우리는 왜 정치를 하러 나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당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목적은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를 어떻게 번영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을 어떻게 융성하게 할 것이냐, 이 세 마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김영남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북한 대표단장이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처음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첫 회담을, 어쨌든 국민을 생각하는 것부터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절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또 내가 여기서 뭐가 되고 싶냐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고 나라의 번영을 생각하고 민족의 융성을 생각하는 그걸만 생각하면서 가자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모두 말씀 없으시고요.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 세월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그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4.16 연대가 주관을 하고 저와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동 주최했던 그런 정책 간담회였는데요. 거기서 참여자들이 세월호 유가족, 생존자 가족들, 또 인양에 참여를 하고 도왔던 그러한 그 잠수사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진도 어민 피해자들 두루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하셨던 건데요.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첫째, 2014년 4월 16일 이후 정부 여당이 돕겠다, 챙기겠다고 했는데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고 지금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것들이 눈물 어린 하소연이었습니다. 실제로 눈물들을 가슴이 메이도록 우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정책간담회를 참여를 하고 우리 천정배 대표님도 오셨습니다만 거기서 요구하고 주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그러한 이 안전 이런 거를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 여당도 그러한 국민들이 그러한 고충에로는 돌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느끼는 것들이 실제는 그렇다 하고 하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러한 국민들이 고충, 아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보듬어 줄 아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국가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절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민주평화당이 그러한 민생 속으로 파고들면서 그분들을 고충해로 같이 아우르고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보살핌일 뿐만 아니라 그게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것을 다시 제가 더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고 그분들을 역시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가치 이념처럼 민생, 민주, 개혁, 이 평화 그러한 이념들을 실현하고 그야말로 말만이 아닌 말로만 미래가 아닌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오늘 또 마침 우리 정강 정책도 오늘 최종적으로 수정을 한 내용을 갖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할 겁니다만 그러한 이념을 오롯이 담고 있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김성호 전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그거 제 의견은 너무 고충이 많으시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월달 국감 대표가 끝나면은 당연히 평화당에 합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치는 기본적으로 노선인데 민주평화당의 개혁 노선이 옳기 때문에 제 노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님, 정동영 의장님, 김종대 대표님, 다른 의원님 모두 대부분들이 제가 2000년 김정일 대통령이 해천년입니다.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우리 집으로 생각하고 지금 제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 밑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하게 돼서 가장 편하고 또 저는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언론인들 부탁드리겠습니다.